그걸 제가 뭐 돈 달라는 것도 아니고 제 집도 아닌데 남의 집을 똑바로 지어주려고 이렇게 노력하는 건데, 제 생각에는 그 공사 기간을 조금 여유 있게 잡아가면서 해야 될 건 조금 하면서 집을 지으면 제 생각에는 좀 좋은 집이 되지 않을까,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. 또 1, 2년 살려고 집을 짓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? 평생 살려고 집을 짓는 건데,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 그러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하십니까, 집주은이 박사입니다.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집을 지을 때 바닥에 난방 배관을 깔고 난 이후에 몰타를 시공을 합니다. 몰타를 시공한 이후에 바닥을 어떻게 보양하는지에 대해서 제가 영상을 한번 올려드린 적이 있었습니다. 보양을 하는 게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, 저 같은 경우에는 몰타를 치고 난 그 다음날 아침 일찍 가서 비닐을 전체적으로 다 깔고 비닐과 바닥 사이에 물을 엄청 많이 뿌려서 보양을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. 그 상태로 최대한 유지시킬 수 있는 데까지 유지를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. 그 영상을 올려드리니까 좋게 봐주시는 분도 있고, 이런 댓글도 있었습니다. 몰탈이 강도가 약해진다, 이렇게 뭐 적어주신 분도 있었었는데, 그리고 이제 그 시점에서 지금 한 달 정도가 지났습니다.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제가 5월 8일 날에 바닥 방통을 치고 5월 9일 날 비닐을 깔고 물을 부어 놨었습니다. 그리고 이제 한동안 좀 꽤 지난 다음에 저희가 내부 작업을 하고, 오늘이 정확하게 6월 10일입니다. 한 달 정도 지난 시점에서 어떻게 됐는지 조금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지금 현장의 상태를 조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. 제가 5월 9일 날에 그 작업을 한 이후에 이제 벽체 석고 작업이나 이제 내장 목수 작업이 들어왔습니다.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는 이 영상이 5월 20일 정도에 내부 목수 작업을 했습니다. 그 사이에 뭐 벽체 작업도 하고 조금씩 작업은 했지만, 뭐 창문을 열어 놨는다든지 그렇게 큰 작업은 하지 않았습니다. 이렇게 사진에 보여드리는 것처럼 내부 목수 작업을 할 때나 이럴 때 이 비닐을 최대한 손상을 안 시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. 사실은 뭐 조금만 밟고만 다녀도 비닐이 손상이 되는데, 이걸 완벽하게 보양할 수 있는 건 솔직히 조금 힘든데, 중간중간에 물도 좀 뿌려주고 비닐이 좀 접혀 있으면 다시 펴주고, 이런 작업을 제가 꾸준히 계속 했었습니다. 저희 같은 경우에는 1층이 있고 2층에 방이 있고 이제 드레스룸 정도가 있는 형태인데, 2층 같은 경우는 방 내부에 이제 칸막이도 쳐져 있고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비닐을 온전하게 다 보양하기가 사실은 좀 힘들었습니다. 그래서 내부 목수 작업을 다 하고 그 부분은 어쩔 수 없이 다 걷어냈습니다. 비닐을 걷어낸 시점이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한 5월 26일 정도 됐는데, 이제 제게 다 걷어내고 이제 청소를 다 하고 난 다음에 제가 중간중간에 이렇게 그냥 바닥에 물을 왕창 뿌리면 안 됩니다. 전부 다 벽면에 석고이기 때문에 조금 많이 손상이 가기 때문에 제가 분무기로 청소를 하고 난 다음에 이 바닥에 꾸준히 물을 뿌려줬습니다. 2층 같은 경우에는 2주 정도가 지났는데 지금 비닐을 다 걷어놓은 상태에서는 바닥 상태가 엄청 양호합니다. 크랙도 안 가고 깨끗합니다. 그래서 제가 물을 뿌려서 계속 이 상태를 유지를 했고, 1층의 거실 같은 경우에는 특히 목수 작업을 하면 그 공간에서 거의 다 뭐 톱 테이블이나 이런 걸 다 연장 같은 것도 다 놔두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비닐이 온전히 남아 있을 수가 없습니다. 그 부분에는 목수 작업을 다 하고 난 다음에 청소를 깨끗하게 하고 난 다음에 제가 다시 천막을 다 깔았습니다. 어느 정도 완벽하진 않지만 조금이라도 습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제가 천막을 계속 깔아놓은 상태였고, 그리고 1층에 방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큰 작업이 안 들어갔기 때문에 뭐 벽체하고 천장 칠 때 이렇게 비닐이 많이 손상이 안 가서 그 비닐 상태를 계속 유지를 했습니다. 목수 작업이 끝난 지가 꽤 됐는데 6월 9일 날 지금 영상에 보여드리는 것처럼 아직 내부 목수 작업을 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조금 쓰레기 같은 게 남아 있는데, 제가 일부러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큰 쓰레기만 치우고 이 비닐을 안 치우기 위해서 그대로 놔뒀습니다. 이걸 계속 놔뒀다가 제 마음 같아서는 조금 더 있었으면 좋겠는데, 부득이하게 이제는 한 달 정도 지났으니까 좀 정리를 해야 되는 타이밍이 됐습니다. 여기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, 사실은 좀 더 제 마음 같아서는 좀 더 놔두고 싶습니다. 그렇지만 처음에 건축주분도 공기에 연연하지 말고 집을 좀 잘 지어 달라, 공기는 생각하지 마라, 뭐 연말까지 가도 괜찮다 이렇게 말씀하셨지만, 집이 어느 정도 다 돼 가고 있는 이 시점에서는 얼마 전에 지나가면서 조금
공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서 이제 제가 조금 더 현장을 놔두기는 좀 힘들어서 이렇게 뭐 바닥 상태나 이런 걸 좀 더 보양을 해뒀으면 좋겠는데 이제는 조금 더 놔둘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서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어제 제가 이 방 부분을 부득이하게 다 치웠습니다. 여기서 꼭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사실은 더 놔두면 놔둘수록 더 좋을 것 같습니다. 이렇게 놔두면 놔둘수록 저는 안 좋습니다. 깨끗하게 다 치우고 후속 작업이 계속 들어오는 게 낫지, 공사 기간은 늘어나고 제가 현장을 관리하는 시간만 많아지면 제가 계속 왔다 갔다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?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는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모든 건축주분이 다 똑같습니다. 제가 항상 이야기를 할 때 집을 빨리 지을 수 없습니다, 천천히 지어야 됩니다,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 그러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집이 어느 정도 형태가 갖추어지고 내부가 마무리되고 이렇게 한데 제가 생각할 때는 더 놔둬야 되는 게 맞는데 집주인 입장에서는 다 됐는데 왜 뒤에 계속 뭘 안 하지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십니다.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. 뭐 좀 벗어나면 차를 구입하기 전에는 엄청 많은 고민을 합니다. 뭐 살까 나 살까 막 이렇게 고민하지만 막상 차를 딱 구입한 이후부터는 왜 차가 안 오지? 차가 빨리 왔으면 좋겠다. 사람 마음이 다 똑같지 않겠습니까? 또 택배 물건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? 검색할 때는 엄청 맨날 며칠을 고민하다가 딱 결제하고 난 이후부터는 그 다음날 안 오면 엄청 기다려지지 않습니까? 그래서 충분히 이해는 되지만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공기가 그냥 아무 이유 없이 늘어나는 거는 문제겠지만 집에 그 시간이 필요해서 제가 주는 건데 그거를 좀 조급하게 생각하시면 솔직히 좀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? 이 방도 어제 치우면서 마음 같아서는 조금 더 놔뒀으면 좋겠는데 더 이상 놔둘 수가 없어 가지고 제가 치웠습니다. 그리고 그 비닐을 다 걷어낸 다음에 제가 깨끗이 쓸고 지금 보여드리는 것처럼 제가 영상을 한번 찍었는데 이 보시면 영상이라서 자세히 안 보일 수도 있는데 클랙이 하나도 없습니다. 제가 한 달을 놔뒀습니다. 정확하게 5월 9일 날에 비닐을 깔았는데 물을 넣고 딱 6월 9일 날에 방에 있는 비닐을 제거했는데 진짜 거짓말처럼 크랙이 하나도 없습니다.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2층의 방에는 비닐을 깔고 한 2주, 2, 3주 정도 있을 때 제가 비닐을 어쩔 수 없이 뜯었다 그랬지 않습니까? 그때 사실은 큰 크랙이 안 갔습니다. 장크랙이 많이 없었었는데 지금 이 사진에 보여드리는 이게 2층의 방의 이 크랙입니다. 이 크랙이 가 있습니다. 제가 비닐을 제거하고 난 다음에 진짜 매일같이 올라가서 분무기로 물을 뿌려줬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크랙이 갔습니다. 그리고 거실도 마찬가지입니다. 거실도 제가 뭐 어쩔 수 없이 목수 작업하면 비닐이 다 엉망이 되니까, 그리고 다 작업이 끝난 다음에 제가 이렇게 천막을 다 깔아놨는데 불구하고 사실은 천막을 덜어내면 안에 크랙이 좀 가 있습니다. 어제 안방을 다 정리한 거고 오늘 6월 10일 날에 주차장에 있는 비닐도 제거를 했습니다. 사실은 이 주차장 바닥도 사인이 많습니다. 그냥 콘크리트 그 자체로 주차장을 바닥 마감을 해 놓았으면 제가 걱정을 안 했을 건데 저희가 기초를 치는 날 좀 많이 추웠습니다. 그래서 주차장 딱 끝나는 부분에 약간 바닥 상태가 좋지가 않았고 에폭시를 깔지만 바닥 상태가 좋지가 않아 가지고 어쩔 수 없이 주차장 바닥에 몰타를 시공하려고 이렇게 준비를 했던 거였습니다. 제가 엄청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. 이 크랙 때문에. 오늘 이 주차장 안에도 비닐을 다 걷어냈습니다. 좀 전에 서두가 길지만 이 주차장도 제가 생각할 때 조금 더 놔뒀으면 좋겠는데 주차장이 바닥이 에폭시이기 때문에 주차장 비닐을 다 걷어내고 표면은 말라 있을지 몰라도 안에까지 다 마르려면 시간이 꽤 필요합니다. 그런데 제가 계속 비닐을 덮어 놓으면 습한 상태가 계속 유지되기 때문에 이 바닥 에폭시를 언제 시공할지 모릅니다. 한참 걸려야 됩니다. 그런데 제 마음속에는 일정이 다 있는데 이제 건축주분들은 다르게 생각하지 않습니까? 왜 빨리 됐는데 왜 빨리 안 하냐고, 다 됐는데 빨리 해야 되지 않냐고, 이렇게 조금 압박 아닌 압박감을 많이 느끼기 때문에 제가 속으로 눈물을 머금고 이 주차장도 바닥에 있는 비닐을 다 제거를 하고 청소를 깨끗하게 했습니다. 여기도 영상을 좀 찍었는데 이 영상도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자세히 보면 크랙이 하나도 없습니다. 오늘 사실은 이렇게 제가 청소를 하고 엄청 뿌듯했습니다. 정말로 이렇게 거실이나 2층에는 좀 크랙이 있는데 여기에 진짜 크랙 하나 없습니다. 시간이 지나면 또 이 크랙이 갈 수는 있는데 제가 이 비닐을 깔지도 않고 물도 이렇게 주지 않고 창문이나 이런 거 관리를 안 했다 그러면 진작에 다
크랙이 가고 어떤 부분은 바닥이 떴을 가능성도 높습니다. 바닥이 떴다는 거는 두들겨 보면 통통통 소리가 납니다. 그게 완전히 떠버린 겁니다. 그런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. 이런 몰타를 치는 현장에서는 제 마음 같아서는 이 방바닥이나 모든 걸 지금 날씨가 너무 좋지 않습니까? 그래서 자연 건조를 시키면 가장 좋겠으나 자연 건조를 시키기에는 시간이 좀 상당히 많이 걸립니다. 그 시간까지는 건축주분이 못 기다려 주니까 오늘 보일러를 설치를 했습니다. 이것도 좀 마음이 아픕니다. 제 생각에는 좀 놔뒀으면 좋겠는데 오늘 보일러를 설치를 해서 저희가 지금 이 현장은 기름 보일러입니다. 그래서 기름도 넣어 가지고 며칠 동안 안방이나 있는데 난방을 조금 서서히 돌려서 바닥을 좀 건조해야, 그래야 이제 바닥도 나중에 강마루로 계획되어 있는데 강마루도 깔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. 지금 이렇게 보시다시피 방통을 치고 물을 주고 난 다음에 한 달 이상 지나는 동안 제가 비닐을 제거를 하지 않고 이렇게 놔둔 곳도 많이 있습니다. 이렇게 어떻게 보면 나중에는 최종적으로 시간이 지나면 크랙이 갈 겁니다. 크랙이 하나도 안 가고 이 몰탈 상태로 그대로 유지되기가 솔직히 좀 어렵다고 제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. 제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이 상태를 유지하는 게 제 임무지 않겠습니까? 이 보양을 신경을 쓰기 위해서 엄청 신경을 저도 많이 썼습니다. 작업자들이나 이 공정들이 많이 들어오는데 이 비닐을 걷어버리거나 이렇게 할 소지가 많은데 제가 계속 이제 이야기를 해서 이 비닐을 못 걷게 하고 옆에서 눈치 봐가면서 비닐을 좀 걷어 놓으면 제가 다시 덮고 좀 걷어 놓으면 덮고 또 작업하고 있는데 옆에서 물을 조금씩 분무기로 뿌리고 그걸 제가 한 달 가까이 했는 현장입니다. 어쩔 수 없이 크랙이 이렇게 생기는 부분도 있지만 또 이제 한 달 동안 비닐이 잘 유지됐던 부분은 이렇게 온전한 상태로 바닥이 상당히 상태가 좋습니다. 이거를 보고 집을 지을 때 저같이 시공하는 사람 보고 바닥 몰탈 치고 난 다음에 물을 그렇게 붓고 비닐 덮어 가지고 한 달 동안 아무것도 하지 마라, 사실은 그렇게 하면 작업자가 난리가 날 겁니다. 아마 제 생각에는 이거는 건축주가 이렇게 해로해서 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. 이렇게 작업자, 저 같은 사람 작업자가 이렇게 보양을 해서 바닥 상태를 유지하고 싶다 해야지 할 수 있는 거지. 뭐 솔직히 건축주가 이렇게 유지해 달라 그랬지만 나중에 싹 걷어내비고 갔다 오니까 작업자들이 다 훼손시켜 가지고 싹 다 걷어 버렸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솔직히 건축주 입장에서 할 말 없지 않습니까? 사실은 그 위에 바닥 위에다가 덮어도 큰 효과를 못 발휘합니다. 최초에 깔았던 게 그대로 유지되는 게 가장 좋습니다. 다시 걷어내고 다시 덮어봤자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. 거실 같은 경우에 다 걷어내고 바로 이제 천막을 못 덮었는데 하루 이틀 있다가 제가 천막을 덮었는데 그렇게 유지를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제가 그렇게 만족스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. 제가 이렇게 보시다시피 제가 영상에서 조금 저걸 왜 저러지 이렇게 하셨겠지만 한 달이 지난 이 시점에서 이렇게 보시면 그거는 이제 보시는 분의 판단에 달려 있지만 제 같은 경우는 이렇게 계속 할 겁니다. 그리고 시간이 좀 걸립니다.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뭐 건축자한테 불리하다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저희 같은 시공자가 제일 불리합니다. 그 기간 동안 관리는 관리대로 해야 되고 그렇다 그래야 현장에 작업자들이 없다 그래서 아예 그냥 안 가는 것도 아닙니다. 중간중간에 들려야 됩니다. 또 확인도 해야 되고 사실은 저희가 물때 가면서 가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? 다 기름 떼서 갔다가 또 어때 보면 현장 가면 뭘 조금 하고 이렇게 하면 그냥 반나절은 그냥 지나가고 일이 없는데도 그냥 반나절이 지나가고 거리 따라 다르지만 저 같은 경우 왕복 한 3시간 정도 거리에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하루가 그냥 지나가는 겁니다. 그런 날수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. 그걸 제가 뭐 돈 달라는 것도 아니고 제 집도 아닌데 남의 집을 똑바로 지어주려고 이렇게 노력하는 건데 제 생각에는 그 공사 기간을 조금 여유 있게 잡아가면서 해야 될 건 조금 하면서 집을 지으면 제 생각에는 좀 좋은 집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. 또 1, 2년 살려고 집을 짓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? 평생 살려고 집을 짓는 건데 제가 이렇게 유튜브라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제가 지어드렸던 집을 몇 년이 지난 다음에도 제가 갔을 때도 제가 지어드렸던 그 상태 그대로 유지되어 있는 집들을 보면 제가 상당히 기분이 좋습니다. 그런데 제가 처음에 이제 준공을 해서 드렸던 집의 상태에서 조금 많이 벗어나 있거나 그렇게 돼 있으면 저 역시도 상당히 기분이 안 좋습니다. 어떤 경우에는 조금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. 그 집에서 빨리 나오고 싶습니다. 집이 엄청 잘 되어 있는 집은 사실은 집주인하고 커피도 한잔 하면서 이제 앉아가면서 계속
이런저런 이야기도 하고 시간을 보내는데 집 상태가 별로 안 좋으면 빨리 볼일만 보고 저도 빨리 나오고 싶습니다. 솔직히 쪽팔립니다. 계속 앉아있으면. 이런 것처럼 좋은 집을 짓기 위해서는 제 생각에는 시간도 필요하고 건축주나 시공자의 관심도 엄청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이거 별거 아닙니다. 비닐 깔고 하는 거. 아주 단순하고 하지만 또 깔고 나서 끝이 아니지 않습니까? 이 작업자들이 들락거리고 작업자들이 작업할 때 그걸 걷어버리고 찢어버리고 이 관리도 중요합니다. 한번 깔아놨는다고 끝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관리나 이렇게 좀 잘하면 제 생각에는 바닥 상태도 좀 좋고 난방 돌리면 솔직히 또 어떻게 될지도 모릅니다. 그러나 마루를 깔기 전 난방을 돌려서 마루를 깔기 직전까지 최상의 컨디션을 좀 유지할 수 있으면 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.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 그러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